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풀무원에서 근무하는 오경석입니다. 오늘 그 한국의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식품 기업 중에 하나인 풀무원이 그 ESG 경영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는 특정 기업의 ESG 경영의 내재화 수준을 진단하는 다양한 ESG 평가 모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가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대표적으로는 DJSI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KCGS ESG 평가에서 풀무원이 5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취득을 하였고요. 2019년에 우수상, 2020년에 최우수상,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영예 대상을 수상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의 DJSI 평가에서도 2019년에 이제 식품산업부문 글로벌 6위를 달성을 했고요. 2020년에는 살짝 좀 미끄러져서 12위까지 내려왔다가 올해는 아마 탑 10 이상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무원이 ESG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영 이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ESG 경영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경영 이념들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운영 체계가 이제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 연속적 활동, 개선 활동을 꾸준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ES 평가에서 좀 좋은 팁을 갖고자 하셨던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우실 수 있긴 한데요. 사실 ESG 경영에서의 핵심은 이런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워싱을 통해서 본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큰 어떤 사회적, 환경적, 부정적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워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기업 평판에 있어서 큰 어떤 위협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원론에 충실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꾸준하게 실천을 할 때만이 이러한 ESG에서의 성과를 창출하고 워싱 이슈 등 같은 부정적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풀무원의 경영 이념입니다. 풀무원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은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인 원경선 원장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원경선 원장님께서는 6.25 전쟁 이후에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자립의 길을 열어주신 계몽적 교육자이시기도 했고요. 또 한국당의 유기농의 첫 씨앗을 내린 진취적인 농부이자 풀무원과 함께 세계 기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과 자선 활동을 이어가신 사회개혁가이시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이분의 모든 선한 활동들을 수렴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평화를 위한 연구 사업과 장학 사업에 일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풀무원은 한국 최초의 유기농민 단체인 정농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식품의 안전, 안심, 건강의 가치를 담은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사랑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원경선 원장님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을 추구하시는 데 있어서 삶의 철학은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풀무원 이웃사랑 생명 존중의 정신은 풀무원 농장의 설립이자 운영의 정신입니다. 또 원경석 원장님께서 풀무원이라는 이름에 담고 싶어 하셨던 그 가치로서 우리 풀무원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고 폐기하는 전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풀무원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풀무원에 있는 모든 경영자와 임직원들은 이런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을 가장 아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삼아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이처럼 그 사업의 출발에서부터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의 어떤 목적을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 풀무원은 영리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업 정관에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또 사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약속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의 책임을 다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풀무원만의 차별화된 미션, 그리고 비전, 또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서 더 큰 가치 창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미션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입니다. 로하스란 라이프 스타일스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약자로서 자신의 건강과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미션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우리 사회에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는 존재 이유 또는 기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무원이 로하스를 미션으로 정의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로하스 사업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서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로하스에 담긴 그 가치의 내용, 즉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광풍이 불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그 맥락과 아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희는 풀무원은 오히려 ESG 경영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책임 경영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ESG의 가치 창출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풀무원의 그 목표, 즉 비전입니다. 로하스라는 미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달성해야 될 5가지 목표를 새롭게 정의하였는데요. 그 안에는 경제적 가치, 또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당연합니다. 저희 이렇게 미션과 비전을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실천함을 통해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과 운영 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영 이념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전략과 운영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풀무원은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축인 제품과 서비스, 기업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로하스, 즉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담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6대 전략, 뉴트리션 밸런스, 또 플랜트 포워드, 애니멀 웰페어, 그리고 헬스 앤 하이진, 웰리스, 또 마지막으로 요 제품과 서비스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관통하는 환경 전략인 에코 프렌들리 해서 총 6가지의 전략을 정의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배려하는 포용적 비즈니스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관계자, 특히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통한 동반 성장과 상생을 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또 임직원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임플로이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무원의 어떤 정신을
공유한 우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풀무원 정신을 공유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통한 자선 사업 요 세 가지를 이제 핵심 전략으로 삼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략들은 그 짜임새 있는 운영을 통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2017년에 그 신설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풀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회의체의 5개 중에서 4개에서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에 대한 아젠다를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 그 어떤 이런 ESG 성과 또 사회 책임 경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 실무 조직인 바른마음 경영실, 바른마음 경영 담당 그리고 각 그 사업 단위의 그 핵심 인재들로 구성된 ESG 실무 협의체 이러한 각각의 엔터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그 기업이 고용가치 창출을 위한 어떠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실행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없는 건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 플랜 투 C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운영 체계는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그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문화로 내재화될 수 있어야만 좀 더 그 사회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회 책임 실천 그 헌장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최고 경영자의 실천 다짐 서약서를 이제 서약을 했고요.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의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위 조직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풀문의 로아스 그 로아스를 통한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우리 조직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왜 그 우리 조직이 존재하고 우리 조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사 모든 그 사업 단위 그리고 모든 단위 조직에 걸친 대규모의 워크숍 진행을 통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이런 그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또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책임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것을 사내 그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고 어떤 그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계속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그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이 조직원들의 일상의 업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연속적 개선 활동들입니다. 사실 그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만으로는 사실 좀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글로벌 또 국내외의 다양한 ESG 평가 인증 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벤치마크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도출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그 인증 평가 쪽으로는 DJSI 평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KCGS 국내 쪽에서는 KCGS의 ESG 평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비전 목표 중에 하나인 B컵 인증 취득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B컵 인증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낯설으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록펠러 재단이 출자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B랩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이자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의 어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인데요. 현존하는 비재무 성과 평가 인증 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사실 까다롭고 또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서 취득을 한다는 일반 일정 규모 이상, 그 중견 규모 이상의 영리 기업이 취득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좀 어려운 그 인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개의 기업만이 취득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기업으로는 아마 파타고니아나 뭐 다논
단원도 이제 북미, 노스 아메리카 단원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외에는 이제 비컵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없고요. 아마 저희 풀무원이 이번에 도전을 해서 인증 취득에 성공을 한다면 국내의 어떤 중견규모 이상의 영리 기업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이 질문지의 내용을 보면 매우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 420여 개의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인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전체 사업 단위와의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지표화해서 최고 경영자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진행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목표와 계획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1년에 2번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풀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ESG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ESG라는 것은 비즈니스 밸류 체인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례를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속 가능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풀무원의 ESG 가치 창출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신 마이클 포터의 어떤 CSV 모델이라든지 김희찬 교수의 어떤 블루오션 시프트라든지 모두 사회 환경적 문제에서 기업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분야에서 어떤 실행을 할 때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그 자체에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이런 ESG가 추구하는 가치, 또 공유 가치 창출 여러 가지 면에서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성 식품이라고 하면 식물성 지향과 동물 복지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성 지향, 저희는 이제 풀무원은 로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미션을 로아스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2018년도에 재정비한 로아스 6대 전략 중에서 식물성 지향 식품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먹거리를 통한 어떤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지향 식품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많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육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비만,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 즉 대사성 증후군, 대사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어떤 비용의 절감과 또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보다도 더 이게 중요한 어떤 가치로는 환경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또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체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 축산업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온실가스보다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환경 변화, 환경의 어떤 부정적 영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어떤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 또 어떤 동물의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이제 중요시하는 가치 소비, 이런 어떤 트렌드의 확산들을 통해서 어떤 건강과 지구 환경의 이로운 또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풀무원은 미래 핵심 사업으로서 식물성 지향 식품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지향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지구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 육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식단을 의미합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저희는 이제 식물성의 원료를 85% 이상 사용한 것이고, 만약에 육류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반영하면서 환경 친화적 조건에서 생산된 원료를 바탕으로 제조 생산한 제품을 저희는 식물성 지향식품이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어떤 카테고리, 식물성 단백질 식품, 식물성 음료, 또 식물성 간편식품, 식물성 지향의 간편식품까지 4개의 카테고리,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면서 16개의 식물성 지향식품의 카테고리를 운영하면서 신제품, 보다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식물성 지향식품의 범위를 확장해서 동물복지식품까지 그 어떤 포함해서 풀몬의 지속가능 식품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과거에 식품 안전과 안심의 가치를 담은 바른 먹거리는 이제 식물성 지향과 동물복지, 즉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 식품으로 확장 정의해서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축산 인증과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인증의 2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2007년에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개념을 이제 국내에 도입을 했죠. 그 동물복지 계란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동물복지 6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동물복지 계사 설치를 희망하는 양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의 운영 기준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동물복지의 매출액은 약 230억 정도인데요. 2022년까지 동물복지 적용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인증 제품들에 있어서는 ASC 또 MSC 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ASC, MSC 인증 취득을 원하는 어떤 생산자와 조합에게 자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런 인증 취득 과정의 전체 과정을 종합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ASC, MSC 인증 제품들은 매출이 이제 좀 미약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7억 미만 정도입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5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동물복지의 개념들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인증 부분은 좀 더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적 가치 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통 어떤 에너지, 화학, 철강과 같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속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재활용 분리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풀무원은 우리 기업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 그 자체가 사회적, 특히 환경적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런 거대한 담론, 환경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어떤 너무 큰 거대한 담론으로 여기지 않고, 매끼 식사를 통해서도 본인의 하루에 3끼에 일어나는 매끼 식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건강과 또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풀무원 저희 식품들 또 저희 생활문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이런 ESG의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 책임 실천은 계속 더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